더 자극적인 것, 더 놀라운 것에 미치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 인간은 자주 바보 같은 사랑에 빠지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승리에 도취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에 매료됩니다. 왜 우리는 술, 담배, 커피를 끊지 못하고 약물, 권력, 성 앞에 쉽게 무너질까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기꺼이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기묘한 호기심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인간의 뇌 속에는 언제나 더를 외치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파민은 현재의 소유물이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에 더 가질 수 있는 것들,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유혹적인 것들입니다. 책 도파민형 인간의 저자인 데니얼 제트 리버먼 교수는 도파민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설명하며 이 작은 호르몬이 사실상 한 사회 안에서 일, 사랑, 권력, 정치 성향, 중독 등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뇌 속 호르몬 도파민을 작동시키는 회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도파민은 2개의 회로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스릴과 쾌락에 전율하게 만드는 욕망회로, 둘째는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게 만드는 통제회로입니다. 먼저 도파민의 욕망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문제점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파민 욕망회로의 문제점 1. 야동의 노예가 된다. 201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팀이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피실험자들이 성인물을 시청하는 동안 이들의 뇌를 촬영했는데 일명 욕망회로인 도파민 회로가 빠르게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인물을 끄고 평범한 비디오를 틀었을 때는 뇌 신경회로의 활성이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성인물을 볼 때에 활성화되는 도파민 회로의 부작용은 야동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책 도파민형 인간에서는 강박적으로 야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분명 약물 중독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몇 시간씩 보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에 중독된 사람은 이 은밀한 취미에 매진하느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동을 끊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뜸해집니다. 진짜 현실 세계의 관계를 무시하고 동영상만 보는 것입니다. 가끔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들은 연애 상대를 찾아 헤맬 시간에 비디오를 보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둘째, 야동도 습관이 되어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 용량과 시간을 높여야 합니다. 약물 중독처럼 내성과 습관이 생깁니다. 한 실험에서 성인물 중독자들에게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더니 성욕 유발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파민 회로가 급상승했다가 점차 하락하면서 끊임없이 신선한 콘텐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 회로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야동의 노예가 되면 점차 더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영상을 봐야 원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정작 필요할 때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므로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작 필요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도파민이 필요할 때 분비되지 않으면 결국 의욕 상실과 불안감, 고립감이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우울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즉, 학업과 생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정신적으로도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인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낮은 문턱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독의 원인이 된다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도파민 회로의 부작용으로 야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파민 욕망 회로의 문제점 2.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가능성과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반면 익숙해진 것에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때 인간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연애가 시작되는 초반의 사랑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정적인 사랑은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흥분감 때문에 사랑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파민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파민의 욕망 회로가 주는 설렘과 흥분감에 사로잡히면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 욕망 회로의 문제점 3.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탐을 하게 된다. 도파민은 오로지 미래만 생각하며 뭐든지 더 많이 쟁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허기를 느끼는 것은 현재이지만 도파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서 가서 도넛을 집어먹어. 다음에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도파민 회로는 인간의 몸뚱이를 살아있게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하거나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집어먹게 되고 식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 욕망 회로의 문제점 4.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의미의 도파민형 인간의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조커의 주인공인 조커입니다. 조커는 여러 영화에서 반사회적인 악인의 대명사로서 각인되고 있습니다. 조커는 영화 속에서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잔인한 악행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평상시에는 세상을 깨닫고 달관한 자세로 인생의 슬픔을 깊이 간직한 음울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는 조커에 내재된 반사회적인 성향과 함께 도파민의 욕망 회로가 과도하게 작용된 부작용이 맞물려 초래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된 미국 밴더빌트대 조슈아 부크홀츠 박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보다 도파민이 4배나 더 분비됐으며 MRI로 뇌를 관찰한 결과 사이코패스 상위 그룹의 도파민과 관련된 보상중 추가 하위 그룹보다 훨씬 더 크게 활성화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조커가 애당초 이루고자 한 본래의 범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출되면서 악행 그 자체에서 본능적인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커는 악행을 저지를 때 나오는 무수한 도파민을 일종의 보상으로 여기고 이 보상을 계속 맛보기 위해 악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회로를 스스로 돌립니다. 또한 나쁜 일을 벌이면서 뿜어나오는 과도한 도파민은 정작 도파민이 필요한 많은 순간에 분비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여 평상시에는 음울한 성격으로 표출됩니다. 이처럼 도파민 욕망 회로의 노예가 되면 내재된 다른 부정적인 성향과 맞물려서 반사회적인 인물이 탄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도파민의 욕망 회로가 과하게 분비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의 정반대의 모습인 통제 회로가 작동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파민 통제 회로의 장점 1. 끈기와 의지력을 좌우한다. 도파민은 끈기와 의지력을 좌우합니다. 즉,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의지력과 끈기가 생기고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지력도 따라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응원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도파민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도파민 통제 회로의 장점 2.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한 인간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끈기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끈기로 초반의 성공의 맛을 본다면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때 인간은 더더욱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의 통제 회로는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도파민 통제 회로의 장점 3. 위기의 순간에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 위기의 순간에 도파민의 통제 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도파민의 통제 회로는 현재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인 미래를 위해 엄청난 집중력으로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도파민의 통제 회로를 작동시켜야 할 때도 욕망 회로를 작동시켜 이성이 마비됩니다. 반면 욕망 회로를 작동시켜야 할 때 통제 회로를 작동시키며 과도하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만 몰두하며 현재를 등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파민의 욕망 회로와 통제 회로를 적절한 시점에 알맞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도파민의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도파민을 파멸과 중독이 아닌 진화와 성취 쪽으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도파민형 인간들의 미친 열정과 끈기, 비상한 창의력의 원천까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도파민형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12가지 유형을 알고 미리 대처하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파민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물질인 도파민의 부정적인 요인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하여 도파민을 내 인생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부정적인 늪에 잘못 빠지면 미치광이 중독자가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을 활용하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